안녕하십니까. 오늘 의과대학 의료원에서 KU The Future 총장과 교수의 대화 사회를 맡은 교무처장 박만섭입니다. 교육과 연구 그리고 특히 진료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대화의 장은 본교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교수님들과 진지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하는 집행부 본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발전 방안들을 교수님들께 알려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집행부가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협조를 구하려는 그러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7일하고 6월 2일 어제 그저께네요. 각각 안암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에서 동일한 총장과 교수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캠퍼스별로 학과장들과 총장과 만나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화에 직접 참여하시지 못하는 교수님들을 위해서 오늘의 대화는 녹화가 됩니다. 녹화된 거는 구로 의료원, 안산의료원 선생님들께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추후에 교무처 플라자에 올려서 모든 교수님들이 시청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KU The Future 총장과 교수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단상에서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재호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의과대학 양리학교실 신경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암병원 영상의학과 성득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산병원 비뇨기과 박재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보건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 정수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른 캠퍼스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수 패널은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수위에서 지금 5분의 패널을 추천하셨습니다. 먼저 염재호 총장님께서 기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른 아침 이렇게 의료원 선생님들이 항상 일찍 나오시지만 저희들은 이제 이른 아침입니다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런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19대 총장으로서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딱 석 달이 지났습니다. 총장으로 준비도 하고 오랜 기간 생각도 많이 하고 그다음 직접 또 총장이 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 엄청난 대규모 조직을 같이 이끌어 가는데 총장 혼자서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구성원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를 같이 고민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서로 또 이해도 하고 또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거나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을 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학교 발전을 위해서 같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제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그냥 이벤트성으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매 학기 전체 교수님들하고는 대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체크하고 빠진 부분들을 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의료원은 12년 전에 이제 독립채산제를 하면서 의무부총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잘 관할하고 하고 계시고 또 전체 그 고대 구성원 전체로 봤을 때도 이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총장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총장은 총장 나름대로 이 의료원의 발전 또 의과대학의 발전과 보건과학대학도 좀 같이 있습니다만은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의료원의 일에 이제 동참도 하고 이야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학교에서 본부에서 도와드려야 될 거는 지금 의료원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김은경 부총장님이 잘 하고 계시고 또 같은 보직자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셔서 병원장님들이 현재는 굉장히 건실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표현하면 좀 눈물겨운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의료원 선생님 전부가 일치 단결해서 하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는 뭐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 뭐 삼성, 아산 또 그동안에 오랫동안 자체적으로 의료원의 힘을 강하게 재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뭐 세브란스나 카톨릭 같은 데 비해서 봤을 때 정말 적수공무원으로 자신의 힘만으로서 이 고려대학교 의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총장으로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것은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뭐 서울대 의대 교수님 중에서 원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대 의대는 뭐 속된 표현으로 바가지 안 씌운다. 사실 공공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대학병원으로서 그러한 것을 강조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것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뭐 10년 전서부터 뭐 S사의 논문도 요구하고 많이 그랬지만 대학병원은 일반 돈 버는 병원하고 달라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그 결과 또 그 결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안암병원하고 구로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두 개가 된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변에 또 굉장히 좋은 인프라, 여건들이 있어서 생명과학대학이라든가 공과대학이라든가 정보대학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보건과학대학이 같이 합류함으로 해갖고 간호대학도 있지만 이렇게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굉장한 저력이 지금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의과대학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 의료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고려대학교를 이끌고 가는 성장 엔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메디칼 쪽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총장 시절에도 KU 매직이라는 것을 뭐 이야기를 해갖고 이제 앞으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병원이 이것을 통해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또 거기에서 수익 모델도 창출해보고 하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의대 선생님들의 그 뭐라고 할까 멘탈리티, 문화 이것은 굉장히 여태까지 좀 이렇게 학교 본부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공과대학이 63년에 시작이 돼서 공대가 이제 2년 전에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의과대학은 훨씬 더 이전 1938년 뭐 28년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조선 여자의학 강습소부터 시작하면 28년, 경성여의정부터 시작하면 38년 이렇게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석대학으로 있다가 합병이 된 것도 1971년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더라도 공대하고 겨우 8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마치 아직까지도 신생 단과대학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이 이제 앞장서서 나가야 되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산업 자체가 보건, 의료 쪽으로 재편성이 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센터, 연구센터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몇 년 전에 서남표 총장이 카이스트를 이끌 때에도 거의 모든 카이스트의 학과를 바이오하고 연결시켜라 라고 해갖고 상당히 그 센세이셔널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여기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김우경 부총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는 연구하고 교육 문제는 본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입이라는 것은 참견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포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의무부총장님은 의료원장으로서 이 3개 병원의 경영이라든가 또 이 병원을 잘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하다 보면 연구나 교육 같은 것들이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더 푸시하는데 좀 힘이 저희가 보태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제도적인 측면, 재정적인 측면, 인력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본부가 나서서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서론이 좀 장황해졌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총장을 생각에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나가기 위해서는 진솔하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의 서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튜닝을 해갖고 같이 힘을 맞춰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던 거고요. 앞으로도 여러 기회, 제가 이제 확대 경영회의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의료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보고받고 일상적으로 총장이 의료원에서 진행되는 것을 옆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저를 이용하셔서 제가 앞장서서 뭐 외국 가서 뭐 MOU도 맺고 연결도 하고 하는 역할까지도 다 할 그런 자세가 돼 있고요. 또 펀드레이징도 아주 적극적으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의료원이 제2의 새로운 도약, 새로운 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오늘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오늘 패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실 때에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그 방향을 맞춰가지고 의료원이 크게 우리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인사의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담의 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널로 참석하신 교수님들이 각각 질의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그럼 그 답변에 대해서 해당 패널 또는 다른 패널께서 추가 질의를 하실 수 있고요. 거기서 또 총장님이 답변하십니다. 그런 5분의 패널 문답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수님들의 질의와 또 그에 대한 총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래 이런 문답 형식 외에도 사실 5월 27일부터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교수님들의 사전 질문을 접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또 의과대학 선생님들이 얼마나 바쁜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10시까지 확인을 했는데 한 건도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패널로 참석하신 교수님들 질의는 첫 번째 질문 각각 한 3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1회에 한해서 추가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는 한 1분 정도로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널 질문은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장님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정말 진심 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은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 내 유일한 대학병원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도에 위치한 타 병원에 비해서 규모나 설비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학병원들의 경영이 힘들다고 하지만은 저희 안산병원은 최근에 흑자를 이루고 있는데 조직원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총장님의 그 공약집을 봤었는데 거기서 말씀해 주신 게 의대생을 위한 기숙사 설립이나 로봇 수술 장비 도입 이런 것들이 언급이 돼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문의 당직비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유일하게 전문의 당직비가 없는 게 저희 병원인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책이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총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예, 짧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질문지도 좀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무부총장님하고도 확인도 좀 했고요. 사실 이렇게 테크니컬한 문제, 당직비에 대한 거는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해석이 약간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 의료 원장님이시고 부총장님이신 김우경 부총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요. 사실 로봇 수술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건 큰 틀에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산병원을 뭐 이제 여러 차례 또 선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주 가서 볼 때마다 안타까움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2년 전에 제가 기획예산처장 할 때에도 가서 이게 왜 3차 병원이 안 됐지? 우리가 여기서 3차 병원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은데 그렇게 그 생각도 했었고 왜 역 이름도 고대 안산병원역으로 안 됐지? 뭐 그래갖고 그때 뭐 철도청도 알아보고 이제 막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요. 네, 지금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12년 전에 보니까 굉장히 그 애정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료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산병원이 나름대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로병원하고 안산병원은 구로공단하고 반월공단 공공성을 띠고 처음에 출발을 했던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에서도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고 또 경쟁하는 개인 병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제는 대표적인 중심병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생각에 안산병원 갈 때마다 연구도 지금 KU 키오스트로 해서 해양과학연구원하고도 연구를 하고 또 지금 KU 키스트처럼 대학원 같은 경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안산병원은 안암이나 구로하고 달리는 아직도 한 반 정도는 개발이 안 된 땅이 있어서 뭐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옆으로 이전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거기다가 뭐 연구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의료원의 그 기숙사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산병원은 사실 핸디캡이 지리적인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예를 들면은 3개 병원 중에서 가장 복지시설은 뛰어난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숙사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3개 병원 중에서 가장 나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시설 같은 경우도 우선순위가 쭉 있고 하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잘 알아갖고 이제 프라이어리티를 정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산병원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3차 병원으로서 또 안산시가 100만을 가지고 있고 또 서부권에서 서부고속도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뭐 당진이나 이 아래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투자의 효율성은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큰 방향에서는 안산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앞으로 크게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의무부총장님한테 그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제 테크니컬하게 당직비 같은 경우는 봤더니 다 이렇게 다르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의무부총장님이 더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박정 교수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답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적인 핸디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유일한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투자가 잘 되면 그만큼 또 들어오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그래서 저도 한마디만 더 첨언하면은 부총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또 재단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투자의 효율성은 어쩌면 가장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부총장님도 지금 그 병실도 약간 증축하고 하는 거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참 정말 고마운 것이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기존에 저희가 250병상 또 증축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여태까지는 쭉 적자였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 것은 정말 이제는 안산병원도 터닝 포인트가 돼갖고 이제부터 나갈 수 있다. 그런 자신감 그리고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안산병원에 애정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는 적극적으로 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재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서승호 교수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저희 구로병원의 그 주 발전 계획으로 삼는 것은 그 KU 매직 그 사업 중 하나인 G밸리, 그러니까 구로밸리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구로밸리, G밸리 사업이라는 거는 그 구로병원 주변에 그 구로 디지털 내의 의료기기 회사 한 250여 개와 바이오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로 G밸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의료기기 회사의 그 연구소나 그 연구원들이 저희 구로병원에서 그 산업의학관 같은 데서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같이 시행하고, 두 번째는 그 기업체의 CEO나 그 중견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의료산업대학원에 같이 이제 다니면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그 공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구로병원의 그 리서치 연구시설 그 공간은 3개 병원 중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오고, 지금 뭐 그 기업체 연구소나 그 연구원들이 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가지고 그거를 만들려면은 그것이 시급한데, 저희 그 의료원의 그 건물 증축 단계를 보면은 안암 지면은 다음 구로하고 안산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병원 순서 오는데 한 10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미 산업의학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입주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빅5가 아닌 다른 일반 대학에서도, 대학병원에서 이미 산업의학관을 신설하겠다고 해서 지금 시행 중인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안암에서 이제 최첨단 의학 그쪽 건물 신축하고 있는데, 그거 다 끝나고 또 구로에 그런 어떤 산업의학관 같은 공간을 한다고 하면 한 뭐 거의 10년 이렇게 있다가 오면은 이미 지금 산업의학 기류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은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을 해야지만 지금 현재의 그 기류에 맞춰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우려하는 거는 지금 구로병원이 연구중심병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위치까지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낙후되지 않을까. 근데 그 동시다발적으로 하려면 결국 예산의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순차적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청장님. 예. 아유, 뭐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저 뭐 또 요즘 김우주 교수님이 맨날 텔레비에 나오셔갖고, 사실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고대의 또 구성원 총장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또 자랑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또 작년에는 안산병원이 세월호의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요번에는 그 메르스도 우리 김우지 교수님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고, 또 약대의 송대섭 교수님이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미리 그 진단 키트를 일찍 발명을 하셔갖고 개발을 하셔갖고 한 것도 굉장히 고대의 이런 의료 쪽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사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겁니다. 뭐냐하면 이제 오해는 마시고 죄송한 얘기지만은 의료원에다 맡겨두게 되면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의료나 바이오 쪽은 거의 이렇게 여건이 좋을 때 투자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병렬적으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병원에서 진료 수입을 통해 갖고 남은 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부에서 교육과 연구는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펀드레이징을 할 때 제가 지금 추진하는 거에 거의 반 이상은 이 KU 매직, 메디칼 쪽에 대한 펀드레이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 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히 이제 KU 매직에 여러 개가 있는데 G밸리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구로 그 공단에 가갖고 지금 한 6, 7년 정도 뭐 CEO들하고 특강도 하고 매학기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그 한 3만 개 정도의 업체가 있고 그중에 아까 지금 서성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250여 개가 이제 의료기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연결해 갖고 G밸리하고 구로 병원을 연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고 특별히 연구부총장님이 여러 차례 구로병원에 가서 연구시설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현재 추진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산업대학원 그래서 연구부총장님이 대학원 TO를 좀 조정해서라도 그쪽에 그 의료산업대학원을 뭐 다음 학기라도 이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보고도 자꾸만 가서 실험실 그 상황을 좀 구경을 좀 하고 하자 그런데 저도 여러 차례 가서 봤을 때에 너무 열악한 겁니다. 여기는 뭐 우리 뭐 보가대가 됐건 생과대가 됐건 어느 병원이 됐건 구로병원의 연구실이 제일 열악하거든요. 옛날에 숙소도 너무 열악해 숙소의 일부 이렇게 쓰고 있고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을 좀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뭐 지금 산업의학관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은 펀드레이징을 그쪽으로 하면서 지금 연구부총장님이 기술 지주 회사를 가지고 계신데 저는 기술 지주 회사 안에 회사를 자회사를 뭐 KU 매직도 일부는 연구의 개념으로 가고 일부는 자회사의 개념으로 가고 기술 개발을 통해 갖고 그 제품 개발을 해서 수익을 만드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들은 다양한 형태로 이게 무슨 엄청난 뭐 대규모의 이런 기계를 만드는 거는 이미 마케팅 때문에 삼성도 저도 여러 차례 같이 일을 해보고 이재용 부회장하고도 연구회도 하면서 봤는데 삼성조차도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 G라든가 뭐 지멘스라든가 이런 데가 마켓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있어서 장비를 개발한다고 해도 안 된다. 차라리 우리의 전략은 일본의 뭐 오므론처럼 이제 뭐 혈압을 재는 거라든가 아주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은 이 G밸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서 생산성을 높여서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다른 연구로 확장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갔고 지금 뭐 서 교수님 얘기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이쪽 지역은 홍릉밸리 중심으로 안 하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서울시가 아주 적극적이기 때문에 키스트하고 그 다음에 저쪽은 구로 디지털 단지하고 연결시켜서 G밸리로 하게 되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승 교수님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추가 질문은 뭐 총장님이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료산업대학원 TO도 이렇게 따로 배정해 주시겠다고 하고 G밸리에 직접 이렇게 관심 갖고 도와주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뭐 질문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금 대기업들이나 이제 제약회사들하고도 만나면서 이제 커다란 예를 들면은 기부를 부탁드리고 대신 제 생각은 아까 얘기했던 KU 매직 같은 자회사를 만들어서 연구 중심으로 해서 기술 개발하는 자회사를 만들 때에 그 주식을 일부 할애하는 식으로 해갖고 지금 준비를 하려고 구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투자를 뭐 100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의 몇 퍼센트. 사실 구글 같은 경우도 스탠포드 대학이 이제 그 주식을 참여해갖고 초기에 이제 투자도 한 것이 있고 그런데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는 의료원이 이제 그 교우들이 한 뭐 5천 명 정도가 개업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오늘 기금기획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만은 여태까지는 거액 기부만 총장하고 본부에서 움직여서 했는데 이제는 외국처럼 소액 기부도 하자. 그래서 KU 프라이드 클럽이라는 거를 했는데 이제 제 생각은 이게 이제 의료원 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개업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제가 친구들 개업이도 보면은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라도 계좌 이체해서 KU 프라이드 클럽에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은 이건 전부 다 전액 다 의료원의 그
펀드로 들어가서 연구나 교육 쪽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서 예를 든다면 만약에 천 명이 가입을 한다. 10만 원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그 상당한 액수의 그 매달 들어올 수 있게 돼서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저거하는 것은 서울대나 연세대학 같으면은 다 학교 배지도 붙이고 뭐 연세 무슨 병원 그러는데 우리 고려대학교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문화인데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원의 불꽃처럼 이제 그 KU 프라이드 클럽 운동을 하면서 확산을 시켜갖고 그것도 붙이고 KU 프라이드 클럽도 하고 또 필요하면 저도 지역별로 지금 이제 차문규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교우회를 좀 우리 의무부총장님하고 같이 해서 필요하면 뭐 사진도 찍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본부에서 도와주는 걸로 해서 지역 병원들 이렇게 개업이들도 도와드리고 해갖고 이제는 좀 뛰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펀드는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하고 있는 기금이 많이 빨리 모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패널 질문입니다. 성득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장님께서 저희가 안암병원에서 계획된 신관 건축에 더해서 첨단 융복합 센터를 갖다 아우르는 큰 그림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첨단 융복합 센터를 통해서 고대 의료원이 획기적인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신관 건축 착공까지 지금 건 10년 이상을 기다려온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첨단 융복합 센터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재단 승인까지 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고 재원 마련 문제 그리고 또 현재 안암병원의 주차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서 또다시 신관 건축이 상당 기간 또 유보되고 늦어진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된 착공이 계획된 신관 건축을 먼저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연이어서 빠른 시기 내에 첨단 융복합 센터를 갖다가 기획하고 착공하는 순차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서 총장님의 의견을 갖다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니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기관을 동시에 착공하고 진행을 하신다면은 안암병원 교수들이 생각하는 그런 걱정들을 우려를 갖다 불식시킬 만한 확실한 타임테이블을 갖다 제시해 줄 수 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예, 총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야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총장에 취임하면서 또는 그 이전부터도 사실은 뭐 4년 전에도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카톨릭 강남 서울병원이나 아니면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못지않게 우리도 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기를 좀 놓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규모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처지는 듯한 느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상으로 자꾸만 뭐 빅5가 안 된다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다른 면에서 뭐 빅5 병실 수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고 또 카톨릭 병원 같은 경우는 많이 병실을 키워놓고 나서 또 그것이 다 가동률이 낮아갖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진 생각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도 상징적인 건물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여기 햇살공원 이제 까갖고 거기다가 한 600억에서 800억 정도를 이제 투자하는 그런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에 앞부분에서 지하 주차장을 다 만들고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차선책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재단에서도 법인에서도 항상 의료원이 다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재정 계획을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의무부총장님이 이렇게 하셔갖고 이 정도는 됩니다. 600억 정도는 가동이 가능하고 한 200억 정도는 이제 기체를 해서라도 나중에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약간의 안타까움은 지금 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순차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상징적인 첨단 의료복합센터를 안암역에다 짓는 것은 앞으로 10년, 15년 후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를 햇살공원의 좋은 위치, 환자들도 또 쉴 수도 있고 하는 거를 일부러 까갖고 거기다가 옹색하게 거기다가 신관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이나 내원객들이 봤을 때 이렇게 임팩트도 크지 않은 것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한 6개월이 늦어지더라도 원스텝 늦어져 갖고라도 거기다 짓자. 안암역에다 짓자. 그러면 한 1,500억 정도를 드린다라고 하면 의료원에서 800억은 담당을 하고 본부에서 제가 펀드레이징에서 700억 정도는 해갖고 최소한 지하 5층, 지상 한 10층 이상 되는 그런 건물을 줘서 거기서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해갖고 수익도 얻어내고 또 일부는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KU 매직에서 세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그런 데서 투자해서 들어올 수 있게도 하고 또 제대로 된 건강검진센터도 하고 또 클리닉들이 지금 이 신관에서 하려고 했던 그러한 여러 클리닉들을 전문적인 것을 거기다 유치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현재는 한 10층 정도 가능한 건물을 이제 홍릉밸리가 되면은 용적률을 여기를 홍릉밸리 특구로 만들게 되면은 용적률이 1.5배가 늘어나는데 서울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키스트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서 처음에 키스트 할 때는 매주 건설 그 현장에 와서 공사하는 데 와서 볼 정도고 초대 이사장까지도 개인적으로 맡을 정도로 하셨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쪽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하고 박원순 시장은 저도 여러 차례 만나서 했는데 서울시의 R&D를 생활형 R&D고 그 중에서도 바이오 중심으로 하는 것을 이 홍릉밸리 중심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한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홍릉밸리 그 포럼 할 때에도 제가 직접 발표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한다라고 하면 700억 정도를 추가로 본부에서 지원을 해갖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짓자. 그래서 제가 법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도 그 재원 조달 계획이 달라. 그래갖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처장님한테 얘기해서 허가를 받는 데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거치고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그걸 시작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전에 의료원에서 만들어 놓은 안암역에다 지려고 했던 첨단 의료복합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해도 되고 지금 새롭게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인터벌이 한 6개월 정도 차이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인에서도 지금 현재 자금 조달 기획까지 해갖고 6월 말까지 전체적인 플랜을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갖고 제가 어제 법인 이사장님, 그 이사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장님이나 또 이사 중에 한 분인 김승유 회장님 같은 경우도 이거는 채권을 발행하든가 기체를 해서도 해도 된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자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적기다. 오히려 이전보다도 저희가 늦었지만은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 3% 이하로 저희가 융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00억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1년에 30억만 갚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지난주에 새롭게 이제 이사회가 다 새롭게 구성이 돼서 개방형 이사가 들어오셨는데 유광사 지금 유광사 여기 홀입니다. 유광사 선배님이 의료원 출신으로 처음으로 이제 의사로 들어오셨고 하기 때문에 이 분위기 자체는 법인에서도 의료원 중심으로 뭔가 고대 발전의 성장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혹시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주차장이 결국은 한 3분의 2 정도는 건물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뒷부분은 이제 주차장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재단에서도 고민을 했는데 현재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은 장례식장 앞에 있는 주차장을 거기다 주차 타워를 올려가지고서 거기서 주차를 커버하게 해갖고 조금은
공사 기간 동안은 불편하지만 셔틀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계획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옛날 재단하고 지금 재단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사장님이 굉장히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뭔가 발전 전략을 저하고 공유하고 계시고요. 저도 항상 하는 말이 아니 아파트에 우리가 집을 살 때에도 융자 끼고 사지 현찰 다 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때 지금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의대가 의료원이 점프할 수 있는 지금 기회라서 이거는 상징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득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성득조 교수님 분명히 질문 더 추가 질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우선 감사합니다. 먼저 안암병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암 총장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들으면 안암병원은 완전히 새로운 병원으로 탈바꿈할 것 같습니다. 혹시 새 병원 건축위원회, 건립위원회 같은 학교와 병원 그리고 재단의 능력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한다 구성해서 오로지 병원이 기획과 완공까지의 초점을 맞춘 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빠른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간을 단축하고 그 과정을 구성원들에게 모두 공개하실 의의가 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예, 당연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태까지 기초 작업을 한 거는 법인에서도 거칠지만 그래도 재정 책임에 대한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법인으로서는 제일 관심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이제 6월 말까지 이제 그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것은 이사장님께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6월 정도가 돼서 오케이 그럼 가자라고 해서 결론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안암병원 병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가 꾸려지게 되고 또 이미 사전 조사를 그동안에 많이 해왔고 심지어는 컨셉 설계까지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서 비교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관리처에서는 지금서부터도 이제 승인 절차에 들어가고 하는 걸로 하고 플러스 알파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10층 이상을 못 짓게 한다든가 하게 되면 증축 계획을 같이 끼워 넣어갖고 먼저 출범을 해서 가능한 범위까지만 건물을 지하는 충분히 5층까지 다 팔 수 있으니까 안암역에서 연결될 수 있는 걸로 하고 위를 한 다음에 어떻게 용도를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법인 쪽도 수익 사업도 관심이 있고 또 안암에서도 관심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클리닉을 어느 클리닉들이 들어올 것인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하는 건 당연히 같이 해서 그거는 늦어도 6월에서 7월까지는 법인에서 결론을 내도록 하고 갈 거냐 안 갈 거냐 아니면은 안 간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햇살공원에다가 그대로 하는 거고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번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저는 설득을 해서 당연히 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체의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신관 계획을 그대로 옮겨와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 짜갖고 할 수 있게 7월 정도는 출범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암 캠퍼스 젠 캠퍼스에서 이번이 세 번째 대화의 시간인데요. 총장님 답변에 박수가 나온 거는 처음입니다. 속된 말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패널입니다. 신경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제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리고 또 염재호 총장님 되신 다음에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이런 기회들을 앞으로도 계속 가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초과학 교실에서 이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기초과학 교실이 2014년도에 이쪽 문수의학관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구의학관에서 거의 25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 있는 동안에 여러 선생님 아시다시피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은퇴하시는 교원들의 충원 외에는 신규 교원을 임용하는 기회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각 교실당 그 교수님들의 숫자도 적고, 또 하나는 그 모두 많은 분들이 그 교수급의 임원이고, 그 젊은 조교수나 부교수급의 임원 그 교수진들이 상당히 적은 실정인 상황에서 작년도에 이제 그 문수부학관으로 이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질문하기가 약간 총장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제가 이 질문을 해도 되나 굉장히 좀 망설였었는데, 그 총장님께서 이 교육과 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본교에서 좋은 의미에서 이 의과대학이나 의료원에 그 개입을 하시겠다라고 하니 그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총장님 재임 중에 그 기초의학 교실당 한 2사람 정도씩의 신임 교원을 그 새로 뽑을 수 있는 그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예, 총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연구 중심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 뭐 좀 히스토리가 옛날에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홍승길 부총장님 그리고 또 이제 정지태 교수님이 이제 연구처장으로 계실 때 이제 같이 제가 기획예산처장을 하면서 연구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졌었고요. 그래서 그때 의학 통계하시는 선생님들도 저희가 기초 쪽에서 뽑아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자연계가 발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공대도 총장님 4년 계실 동안에 적극적으로 하자. 왜냐하면 등록금 갖고 자꾸만 계산해서 교수를 충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거지향적인 거고, 오히려 이분들이 와서 연구비를 수주해 갖고 오버헤드를 가지고서 상당한 부분을 커버하게 되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뽑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4년 동안에 100명의 공대 교수님들이 증원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버드 의대 같은 데는 사실은 학교에서 주는 월급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펀드를, 연구 펀드를 가지고서 그를, 물론 이제 거기는 하버드나 뭐 스탠포드나 이런 데는 오버헤드가 60% 정도가 연구비에서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이 가능하죠.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 기회에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이제 부총장님이나 의료원팀하고 더 깊이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그 교실별로 뭐 얘기를 어제 저 의무부총장한테 확인을 했더니 교실별로 뽑는 것은 뭐 2명씩 해달라는데 저는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오히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통계를 봤더니 요번 뭐 4년 동안에 뭐 24명을 TO를 줘갖고 뽑으시라고 했는데 12명인가 밖에 못 뽑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교실별로 뽑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생각에 융합의학원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기초를 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다양하게 스카웃을 교실하고 상관없이 오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거는 총장, 그 다음에 의무부총장님 같이 전략을 세우고 또 연구부총장님 같이 전략을 세워서 어느 부분을 할 것인가 해서, 예를 든다면 저는 생각에 한 40-50명 이상도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오히려 가천대학 같은 데가 정말 이거 좀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 말도 안 되는 스타트를 해갖고 돈을 들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의과대학 중에서 이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는데, 고대는 왜 그런 걸 못하나. 옛날에 김상엽 총장님이 미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뭐 하버드 나온 박사들이 몇 명 없을 때 그런 분들을 사회과학 쪽으로 다 모셔와갖고 갑자기 이렇게 점프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보게 되면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고대 출신으로 미국에서 뛰어난 곳에서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천의대로 간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막 가슴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못할까? 오히려 교실별로 뽑는 것보다는 학교 전체에서 연구하실 수 있는 분들, 연구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갖고 모셔올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도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2명 정도, 그거는 저는
왜 이렇게 적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넘어서도 이제는 연구가 가야 되고 KU 매직을 하려면은 거기 투자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생각하신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신 교수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홍릉밸리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홍릉밸리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생명과학대학이 이제 새로 하나과학관으로 이전이 됐는데 그쪽이 사실은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될 텐데 그 비어있는 공간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홍릉밸리는 한 3년 전에 매경의 장대한 회장이 회장으로 돼 있으면 실제로는 키스트에서 이니시에이티브를 지고 했고요. 거기에 KDI라든가 키에트라든가 사회과학 쪽의 연구소들이 다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농촌경제연구원도 빠져나간 것을 그 자리를 서울시에서 샀습니다. 제가 서울시 산학연 협력 포럼 대표를 한 5년 정도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의 R&D는 정부 R&D, 중앙정부 R&D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한 10년을 투자를 했는데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한 7, 8년 했죠. 성공적이지 못해갖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할 때 저는 서울시 R&D 2.0을 제안을 했고 그게 생활형 R&D라서 생활형 R&D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스마트 에이징 같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저소득층 노인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좀 편안하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R&D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농촌경제연구원을 사면서 거기를 바이오 이제 스마트 에이징 쪽으로 이제 그걸 정립을 했고 키스트하고 지금 고대 쪽하고 같이 해서 이 지역을 우리 정문 앞에 있는 13,000평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하기를 여기는 교육 문화 지구로 지정을 해달라. 거기 예를 들면 고층 아파트 같은 거 못 들어오게 하고 컨벤션 센터하고 벤처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작은 주거 공간들이 들어와서 키스트에 계시는 분들이 다 거기서 살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걸로 하자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그날 이제 경제진흥본부장이 와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를 그런 걸로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한 그 자료를 봤더니 지도를 그려놓은 걸 보면은 우리 녹지 캠퍼스의 한 반 이상하고 이 병원 쪽이 전부 다 이렇게 커버가 되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는 기획예산처장 할 때에 저희가 교보에서 땅을 산 게 한 200억 주고 땅을 산 게 3만 평 정도가 개운산 뒤쪽으로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개발을 지금은 거기가 운동장 부지로 돼 있고 했는데 등산도 다니고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게 유보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해서 이거를 갖다가 홍릉밸리가 되면 바이오 연구나 그런 시설로 우리가 제공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생명과학대의 이 녹지 캠퍼스의 건물은 원래 어떻게 전임 김병철 총장님도 지금 현재는 KU 키스트 들어가 있고 조민행 교수님이 IBS가 돼갖고 거기를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공간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대형 연구가 들어오는 데는 글로 들어가게 하고요. 제 생각은 현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첨단 의학센터가 안암역에 지어지기 전까지는 KU 매직이 본격적으로 네트워킹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설이 부족한 거는 지금 정릉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부총장님이 고민을 하고 거기는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데들이 임대를 할 수 있게 거기 5개의 건물이 아주 좋은 연구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한데 그중에 한 건물은 KU 매직을 해갖고 의료원의 산학협력이나 네트워킹하는 거를 일단 추진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 6월이나 7월 정도까지 저희가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의 스페이스를 잘 만들고 리저브를 해놨던 것이
이 녹지 캠퍼스의 생과대, 그 다음에 정릉이 있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고요. 어제 저희가 덕소 농장에 가서 이제 모내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사실 덕소도 옛날에는 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던 것을 지금은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건물을 질 수 있고, 지금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의생명이나 바이오 쪽의 연구센터나 아니면 연수원 같은 것을 저갖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총장님 감사합니다. 정수영 교수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소통을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가대 많은 교수님들이 총장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보건과학대 그 학부 구조 개편 과정에서 본부와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많은 교수님들이 총장님과의 대화를 반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총장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총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보건과학대는 2006년도에 4년제로 개편 신설된 단과대학입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그 소위 독립체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독립체산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교양 과목 같은 것에 강의 부담도 저희들이 이미 100억 이상을 본부에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보건과학대의 그 교육과 연구의 그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본부로의 소속 변경이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 그리고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본부로 저희들 소속을 변경하여서 실질적인 고려대학교의 지원하에 교육과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그 총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과학대의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그 2006년도 4년제로 개편 신설할 당시 본부와 저희 보건과학대학 소속원들 간에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제로 전환을 하되 학부제 내에서 어느 정도 유연한 그 세부 트랙 전공제를 운영하기로 사실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진행 과정 중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보건과학대 소속 그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좀 대화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또는 자기들이 졸업하고 나 다음에 진로, 취업 등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저희 그 보건과학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 입시생 또는 학부모들에게도 저희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특정 학부는 무엇을 하는 학부냐, 또는 저희 보건과학대 내에서도 생명과학대 교수님 또는 학과로부터 우리 학과의 차별성이 뭐냐, 이런 질의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들은 보다 미래지향적인 보건과학대 그 학부제의 발전 방향을 총장님과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총장님께서는 이미 저희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총장님. 본부 소속 변경에 대해서는 이거는 또 의료원의 의무부총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리면 일단 1단계에 우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교육과 연구는 본부 체제에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의대까지도 저는 저희가 이제 학사지원본부 체제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의대까지, 또 보가대는 이미 이제 자연계 캠퍼스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학사지원본부의 본부 체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대도 그 옛날에는 본부의 교무처나 이런 데에 선생님들이 파견이 돼서 학사지원부를 운영을 하셨었는데, 이게 독립체산제가 되면서 의료원에서 다 하다 보니까
심지어 원무과에 계신 분들이 와서 학사를 담당하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의과대학은 본부 전체 최대의 학사 체제로 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구도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과대 자체를 아예 의료원에서 빼갖고 그냥 본부의 많은 단과대학 중에 하나로 하는 것, 그것도 뭐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의료원 쪽에 소속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또 거진 한 10년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의무부총장님하고 심도 있게 또 논의를 하고 정말 보과대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학생과의 대화를 했는데 보과대 학생들은 1,400명 중에서 1,024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장한테 제출한 것이 일반 단과대학 체제로 해서 본부 체제로 편입시켜달라.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과대 발전방에서 세부 트랙 전공이나 정체성 문제에 대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뭐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똑같이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원래 생각하기를 의료원이나 의과대학은 치료가 중심이고, 그러니까 병이 발생해서 치료가 중심이지만은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면서 보건과학대학은 앞으로의 중요한 또 하나의 영역이 그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담당해야 된다. 한데 연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연구가 대부분 생명과학대학하고 지금 굉장히 일치가 많이 되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체성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인터뷰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지난 한 15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연구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대학이 많이 왜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연구소처럼 연구만 잘하면 된다. 연구를 해서 모든 거 에세이 논문만 내면 된다. 거기에 인센티브 주고 하다 보니까 뭐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한 것도 많아갖고 방목하다시피 했고, 그래서 저는 고려대학교는 1차적으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연구는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새롭게 우리가 이 과학기술이라든가 지식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것만을 위해서 대학이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은 공과대학 출신의 총학생회장하고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이 학생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등록금 낸 거 가지고서 교수님들 연구하는데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게 있나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제가 보과대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임 집행부에서 한 것을 저는 되돌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과대의 발전 방향은 끊임없이 진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산업을 주도하고 보건 정책도 주도해야 되고 각각의 보건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가 리더가 되고 수도권에서 유일한 4년제 보건대학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정체성은 이제부터 만들어 가셔야 되고,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우리 연구부총장님이나 교육부총장님하고 같이 해갖고 보과대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원, 의과대학, 보과대, 뭐 생과대, 또 뭐 공대를 포함해서 뭐 정보대 이러한 것이 거의 대부분 바이오메디칼 쪽으로 해갖고 이제는 끌고 나가야 되고, 우리가 옛날에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 뭐 화학공대하고 경쟁하는 것을 골고루 다 경쟁하면은 에세이 논문 갖고는 저희는 경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3,700억씩 매년 대주고 카이스트 2,000억 대주는데 우리 한 푼도 안 대주는데 논문 쓰기 경쟁하면은 우리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포커스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전략적인 방향이 저는 그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있으신지요? 예, 총장님께서 저희 보과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은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총장님께서는 굉장히 유연한 그 학사 행정 뭐 이런 것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현행 학부 체제를 유지하되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어떤 과목을 이수하면 자기 그 성적 증명서라든가 그런 졸업 증명서에 어떤 학부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취업에 유리한 어떤 특정 세부 전공명을 명기해서 나가는 그런 것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학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그나마 싶습니다. 예, 교무처하고 좀 깊이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나중에 상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전체적인 학교 시스템에서는 전공도 이중 전공, 심지어는 뭐 3개까지도 자기가 하려면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걸 다 졸업장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아마 교무처하고 이야기를 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 패널들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총장님의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대 교수님, 의사 선생님들의 특성을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패널들 질문이 굉장히 간략하고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총장님 답변은 너무 간략하면 안 됐는데 시간상 좀 간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답변은 명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예정한 시간에 한 20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참석하신 교수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고자 하신 선생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지요? 네. 네, 안암병원 종양내과의 김유롱입니다. 총장님 말씀 감사드리고 굉장히 이 고려대학교 전체 발전에 있어서 총장님께서 저희 의료원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의료원이 지금까지 전체 고려대학교에서 하나의 어떤 단과대학이라기보다는 조금 후발 단과대학, 참여된 단과대학, 그래서 어떤 그런 소외감도 느낀 것도 있고 또 본부 입장에서 의료원의 어떤 독립재산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직접적인 것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저희도 가졌고 또 총장님께서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전체 고려대학교 교원 1,700명 중에서 저희 의료원 소속 교원들이 거의 460명을 차지하는 굉장히 큰 식구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고려대학교의 위상이나 앞으로의 발전은 어떻게 이 바이오 관련 그리고 이쪽 융복합이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고려대학교의 퓨처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럴 때 저희 의료원이 고려대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총장님으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본부 그 다음에 의료원 그리고 의료원에 물론 2분의 처장님이 계시고 또 연구처장님을 비롯한 이렇게 직접 본부하고 연결되시는 고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의료원을 통해서의 본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벽을 넘어서 또 접근해가는 이런 조금 먼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본부를 구성하시면서 인문사회 캠퍼스, 그다음에 이공 캠퍼스 여러 가지 또 직접적으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의 어떤 그런 구성원의 그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또 의료원이라는 체제가 따로 있긴 하지만은 전체 고려대학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그러한 앞으로의 총장님의 비전을 가지신 상황에서의 어떤 인적 구성 그리고 이 의료원이 얼마나 이 고려대학교 전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서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좀 많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어떤가 그런 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총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언론적이고 큰 방향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나 더 많이 의료원의 선생님들이 본부의 일도 좀 참여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현재는 송태진 연구처장님만 참여하고 계시지만은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고
무르익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반드시 뭐 처장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본부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에는 아마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것은 뭐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재산 캠퍼스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일부 이제 그 의료원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그쪽에서 뭐 충남대학에 지금 병원 설립을 그쪽에다가 세종시에다 이제 한다라고 해서 하는데 그 예산 지원 같은 것이 아무래도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클리닉 같은 걸 작게 들어가는 거 아니면 그 건진 쪽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주시고 또 오송에도 저희가 보건산업 그 저희 뭐 연구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도 좀 참여를 하고 해서 마침 뭐 성경 교수님이 그쪽에 이사장으로 나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 갖고 적극적인 그런 시스템 구축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의료원의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도 많이 개진해 주시고 오늘 같은 이런 자리 말고도 지금도 이미 많이 연락도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는데 그 president@korea.ac.kr로 그 이메일이 제 그 총장실에 이메일이 있습니다. 글로 여러 가지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친절하게 답도 해드리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많이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로 가운데 줄 예. 예, 기생충학교실의 조성원 교수입니다. 지금 뭐 저희 총장님께서 의과대학의 연구와 교육 쪽에 이제 더 관여하시겠다 그러는데 이 의과대학 기초학교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10년 전부터 고려대학의 100대 대학을 위해서 많이 이제 연구로 업적을 쌓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의과대학 시설이 많이 늘어났는데 현재 의과대학에는 연구나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병원 확장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하고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의과대학이 100대 대학으로 되기 위해서 많은 논의가 이제 되고 있는데 그러한 요건은 이제 제대로 논의가 안 되면서 하기 때문에 좀 현실과 계획과에 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병원 확장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면은 즉 병원에 있는 직원이나 그 행정직원이 의과대에 와서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해소가 되려면 결국 병원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것이 이제 해결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좀 빨리 고려를 해가지고 의과대학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게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영용 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대가 100대 대학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래서 한번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도 나누고 그래갖고 저는 참 고무적이다. 우리 의대 선생님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제 우리도 100대 대학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부총장 시절에 킹스 칼리지 런던하고도 그 MOU 맺고 저희가 우선적인 협상 파트너로 고대가 이제 다른 대학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가져오고 그랬는데 킹스 칼리지 런던이 영국에서 최초로 이제 그 연구중심 병원을 그 시작을 해서 한 6, 7개 병원들이 있고 해서 이제 그 네트워크를 강화하려고 하고 또 사실 많은 경우에 QS 평가나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전부 다 영국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레퓨테이션이 중요해서 그 네트워킹을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해서 밀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 교수님 질문하신 거의 뜻은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또 어느 정도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마 잘 아시는 대로 앞으로는 대학병원의 병실 수를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서 그게 아마 뭐 그 실링제가 되기 때문에 긴급 조치로 아마 선생님들 연구실을 이전에 있었던 의과대학 그쪽으로 이제 옮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수구약관도 생기고 의과대학 본관도 생기고 기존에 있던 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연구 공간이 부족하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에 하드웨어상에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MRC를 더 유치해 온다든가 해서 정말로 그런 퍼실리티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릉도 여유가 있고 또 기존의 생과대 녹지 캠퍼스의 건물도 여유가 있어서 뭐 구체적으로 연구하는데 불편할 정도로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면은 뭐 저한테나 의무부총리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시간상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오른쪽에 예, 뭐 전에 보직을 했던 사람이 뭐라고 잠깐만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지금 조성원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연구 공간보다는 학생 공간의 문제를 얘기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학생 공간을 엄청나게 희생시키고 있는 현실이 지금 의과대학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의과대학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 학생 공간을 갖다 미래지향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무화되는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의학교육에서 제일 문제는 미래를 위해서 일할 의사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현재의 지식을 갖고 과거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걸 뛰어넘어야지 인류의과대학으로 갈 수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 학사 문제를 전체적으로 본부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은 의학교육의 전문인 그 학사지원부가 있어야지 됩니다. 공학교육은 공학교육대로 필요하겠고 의학교육은 의학교육대로 필요했는데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 의학교육에 어떤 그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에 제가 그 본부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전혀 의과대학의 학사 시스템을 갖다 이해 못하는 그 본부의 직원이 그 자리에 앉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있으면 방해가 되는 거지 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를 갖다가 좀 해결해 주시고, 그동안에 사실은 한 15년 내지 20년 동안 의과대학의 공간이 늘어났지만은 연구 공간 이런 건 늘어났습니다. 학생을 위한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저는 얘기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지태 교수님의 의학교육 쪽이나 뭐 지난번에 좋은의사연구소 이런 것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적극적인 지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은 의대생들 교육에 대한 거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실 최고의 학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정말 좋은 의사로 만들어서 앞으로 20, 30년 뒤에 내가 고려대학교 의대를 다녔던 것이 다른 대학 의대를 다녔던 것보다 정말 좋은 교육받았고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퍼실리티 시설들을 바꾸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여기는 거의 뭐 저도 바깥에서 구계자로서 이렇게 그냥 간헐적으로만 관찰한 거지만 그 도제제도로서 상당히 많은 경우가 후배들이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조직에 충성하는 그러한 조직 문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인문사회 캠퍼스도 그렇고 자연계 캠퍼스도 그렇고 그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프라이드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복지 쪽에 후생복지 쪽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하다가 쭉 검토를 해봤더니 학생처에는 후생복지팀이 있는데 이 후생복지팀이 거의 대부분 임대사업만 관리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걸로 후생복지 다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후생복지만 고민하게 했고요. 교직원이나 교수님들을 위한 후생복지는 총무처 안에도 팀조차 없었습니다. 후생복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후생복지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구글이 됐건 뭐 페이스북, 이베이 이런 데를 가보게 되면요. 또 시애틀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가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24시간
공항에 비즈니스 라운지 같은 그런 푸드 코트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이제 안산을 생각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암도 마찬가지지만은 24시간 의료원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이 제공이 돼야 된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구글 같은 특히 전부 다 그 무료로 제공이 되고, 냉장고 안에는 전부 다 오르가닉 주스로 가득 차 있고 가장 비싼 걸로 차 있는데 24시간 그거를 갖다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정도면은 그 정도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간에 대한 문제들 또는 교육에 관한 문제들은 이제 부총장님하고 상의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본부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전에 이런 행사를 갖는 것 장점들 중에 하나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더 있으신가요? 예, 저 중간에. 예. 네, 안암병원 종양내과의 박경화 교수입니다. 주니어 선생님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질문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과대학은 특수성이 있고 피교육자가 임상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교수들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의료원이 버텨온 이유는 교수님들의 열정과 그다음에 모교 사랑에 기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새 세대 선생님들은 그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우리 병원에서 이제 우리 졸업생들이 우리 병원에서 트레이닝 받기를 거부하고 밖으로 드레인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수들이 책임져야 하고 학교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니어 교수들도 버티지 못하고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장님께서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 본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패컬티 디벨롭먼트랑 그다음에 이제 교수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학생들을 사랑하고 교육하고 아주 임팩트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의 인적 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본교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지원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총장님. 예, 저도 뭐 100% 공감하고요. 사실은 우리 고려대학교는 뭐 제가 아까도 뭐 서울대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학교도 아니고, 뭐 지금 대학원 건물로 쓰고 있는 옛 중앙도서관이 1935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37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천 선생께서 일제시대인데도 우리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금 운동을 해서 한 2,500명 정도가 모금에 참여하고, 당시에 이제 60만 원, 지금 한 600억 정도 되는 성 같은 건물, 본관 옆에 있는 그 건물을 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돈을 그냥 나눠주지,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안암동에는 당시에는 거의 논밖에 없었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동대문, 사대문 안에도 초가집이 질비했는데 그런 성을 졌다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우리 고려대학교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프라이드를 제공해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삼성도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윤순봉 사장하고 이제 몇 차례 얘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삼성의료원에. 더 중요한 거는 미래에 대한 전망하고 프라이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고대 의료원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느 누구도 그렇게 뚜렷하게 제시해 주지 못했고, 다른 데가 거대한 병실 중심이긴 하지만 병원을, 클리닉을 막 만들 때 우리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 있다가는 기울어지는 배가 아닌가라고 해서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대기업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기업이 하는 것은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대학 케이스를 보든가 여러 가지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의 발전 방향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정말 번듯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자. 그런 면에서는 열정,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의 선생님들한테 정말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프라이드를 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데보다
아주 많은 열악하게 봉급을 받는 건지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봉급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대접을 받는다. 봉급을 좀 적게 받더라도 제가 생각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부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글로벌 펀드 같은 것을 마련해 갖고 선생님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해외에 나가시고 국제 활동도 하시고 여태까지는 뭐 며칠로 제한이 돼 있다는 것을 뭐 의무부총리하고 상의를 좀 드려야 되겠지만은 조금 더 늘려서 활동 범위를 더 넓혀드리고 다른 데는 그냥 뭐 삼성에서는 그런 얘기를 자주적으로 듣습니다. 뭐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직원이다. 교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려대학교의 의과대학 선생님들은 교수로서 자존감을 가지고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시스템들이라든가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생복지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비전 같은 것도 그렇고 그것은 본부에서 제가 앞장서서 해야 될 거고 펀드도 그런 쪽으로 해갖고 따로 마련을 해서 의료원 발전을 위한 펀드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찾아가실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40명, 460명 되시는 교수님들을 다 골고루 이렇게 업 시켜드려서 페이를 많이 드린다든가 하는 것은 엄청난 재원이 들고 사실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 시스템들을 개발을 해갖고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으로서 선생님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고려대학교 교수로서는 다른 데 교수하고 다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조금 의과대학 안은 아니지만 지금 인천기념관 앞에 그 테니스 코트 있는 그 일부를 패컬티 클럽도 지금 건설을 하려고 지금 뭐 회사하고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곧 그 호텔 수준의 그런 패컬티 클럽도 만들 거고요. 또 미디어관하고 요건 그다음 프로젝트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첨단 의학센터를 만들게 되면은 정경관하고 저 미디어관 사이에 미디어관 자리보다 더 넓은 평수를 저희가 작은 집들을 다 사갖고 지금은 스페이스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것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메디텔 같은 개념으로 안암병원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고급스러운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미래의 꿈과 프라이드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더 좋은 게 있으시면은 쭉 말씀해 주시고요. 뭐 예를 든다면은 수련관 같은 것도 지금 낙산하고 대천, 완도에만 있지만 더 확산시킬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지원 시스템들에 대한 것들은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많이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또 한 분 계십니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인데요. 저 마이크 조금 더 가까이. 예. 기숙사에 관한 건데요.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과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그거는 설립을 그 전부터 많이 고려했었던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될 수 있다면 굉장히 그 의과대 학생들한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인원은 굉장히 작은데 의과학과 대학원생들을 위한 기숙사 문제인데요. 그거는 이제 특히 기초교실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이 지방 학생들이 많고 인원은 많지 않지만 이제 그런 학생들이 여기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명과학대학만 해도 아마 그 본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과대학에서는 거의 그 본교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용이 좀 더 활발하게 우선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차후에는 이제 의과대학의 기숙사가 생긴다면 이제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해서 기숙사 문제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이셨고요. 예, 얼뜻 생각할 수는 저희가 이제 기숙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개운산 쪽을 다 이제 기숙사로 하려고 하는데 잘 보셨겠지만 뭐 현수막도 붙고 대개
그 원룸 업자들이나 하숙집에서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성북구청에서 지금 허가가 안 나서 그러는데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숙사 짓는 것을 허가를 내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그 CJ 아이하우스 뒤에 옛날에 외국인 교원들을 위한 숙사가 있었던 것을 지금 헐고 거기다가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전에 재작년에 준공을 했던 글로벌 하우스라고 또 바로 옆에 외국인들을 위한 450명 들어가는 거를 했는데 거기도 외국인들로 다 차지 않고 일부가 지금 말씀하신 생과대에서는 가지고 있는 기금을 내갖고 이거를 우리만 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해갖고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또 법전원에서도 이제 일부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외국인 학생들이 100% 차지 않을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선적으로는 의과대학 대학원 학생들 그 다음에 의대생들을 위한 걸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갖고 그 부분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펀드 조성을 할 때 의료원에서도 의대생들을 위한 전원 기숙사 시설을 개운사에다 질 수 있게 한 동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좀 고민을 정책적으로 그 안에 넣어갖고 저희가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총장님 더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고 교수님들도 더 많이 대화를 하고 싶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예정된 시간도 지났고 또 다른 일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대화의 시간이 일회성이 아니라 필요하면 또 다음 기회에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로 기회를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충분히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고요. 제가 교수님들하고의 대화 그리고 또 이런 회의 같은 형식을 빌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의 목적은 이게 일회성으로 뭐 전시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매학기 하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은 또 부분별로도 제가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을 거고요. 아까 김여롱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의료원의 담을 넘어서 또 본부로 간다라고 하는데 저도 가급적이면 직접 와서 의무부총장님하고는 항상 아주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듣는 목소리들 같은 것들을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총장 혼자서 일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개혁을 하고 발전을 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거라서 이게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적은 우리 사이에 있는 불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는 서로 신뢰관계를 가지고서 다가가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적은 오히려 내부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한 불신들을 없애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어느 의과대학에서도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열정하고 우리한테는 우리 손으로 이 의료원을 만들었다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키워나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저도 큰 힘이 되고 같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니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화에 참여해주신 교수 패널분들 그리고 총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써 오늘 대화를 마치겠습니다.